오늘 준비한 데모는 그 최근에 아마 데이터 복제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구성하시는 그런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을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로 준비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2C고요. 타겟은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클릭 리플리케이트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 파일 실행하시고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바로 복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리플리케이트는 이제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셔서 서버 주소만 입력하시면 굳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안 하셔도 뭐 개인 PC라든지 랩탑에서 이제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작 프로그램에서 리플리케이트 콘솔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실행하셔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심플한 UI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제 조작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복제할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리플리케이트에서는 소스 타겟 정보를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매니지 엔드포인트 커넥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오늘 사용할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Endpoint 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요. 자, 오늘 사용할 소스는 제가 오라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라클 12C이기 때문에 오라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롤은 소스하고 타겟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은 소스니까 롤을 소스로 선택을 하고요. 타입은 뭐 여러 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라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다가 커넥션 스트링 연결 관련된 정보를 넣으라고 이렇게 메뉴가 보여지는데요. 커넥션 스트링 부분에는 접속할 서버 IP와 포트 그리고 SID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주소, 포트, 그 다음에 이제 SID고요. 사용할 유저는 SZ 유저라고 하는 유저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했으니까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은요, 예, 성공을 했네요. 그래서 소스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겟을 다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제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롤은 소스가 아니라 타겟이고 타입은 스노우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AWS나 Azure,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AWS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WS로 선택을 해줬고요. 접속할 스노우플레이크 URL 그리고 계정 정보 등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스노우플레이크 주소는 복사를 해서 넣고요. 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를 어떤 걸 사용하겠느냐, 기본 로드 언더바 WH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스노우플레이크의 웨어하우스는 컴퓨트 언더바 WH라고 하는 이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이 웨어하우스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3개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데
오늘은 demo_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성공을 했네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하시게 되면 소스하고 타겟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신 거고요. 이제 이 두 개, 소스와 타겟을 가지고 실제로 복제를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단위로 관리가 되어지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New Task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태스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제가 오라2 스노우플레이크라고, 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뭐 단방향으로 복제할 거냐, 양방향 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초기 적재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플라이 체인지, 그러니까 CDC, 변경분에 대해서도 같이 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태스크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스크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제 태스크에 어떠한 소스 엔드포인트를 소스로 사용을 하고 어떤 엔드포인트를 타겟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등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라클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소스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네, 오라클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타겟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클과 스노우플레이크 간의 데이터 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태스크가 구성이 된 거고요. 이제는 어떤 테이블을 실제로 복제할 것인지에 대한 테이블 선택을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자, 테이블을 등록하기 전에 오늘 소스에서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타겟에다가 복제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뭐 이런 테이블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스에는 이렇게 15개의 테이블이 들어 있고요. 타겟에 가서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에 아직 어떤 스키마도 없고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도 없는 상황입니다. 딱 기본 세팅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플리케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어떤 테이블들을 복제할 것인지 테이블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라클 유저였던 SZ 유저를 스키마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테이블 목록, 아까 SQL 디벨로퍼에서 보셨던 15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테이블들만 이렇게 선택해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초기 적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전체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15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네, 저장 한번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소스인 오라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이 없었는데도 모든 테이블들을 동일한 스키마 구조로 해서 만들어주고 데이터 복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데이터가 복제되고 있는 그 태스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에 쌓여있던 태스크들이 로딩이 되면서 컴플리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컴플리트 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 시작해서 뭐 데이터 사이즈는 뭐 데이터는 몇 건의 데이터가 복제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몇 초, 몇 분 동안 복제 작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상세한 정보들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건 모두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진짜로 스노우플레이크에 가서 데이터가 복제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은요. 아까는 없었던 SZ 유저라고 하는 스키마가 스노우플레이크 쪽에 생성이 됐고요. 15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정확히 들어왔는지 데이터를 프리뷰 해보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초기 적재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적재는 끝이 났는데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도 진짜로 실제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만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태스크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하면 스노우플레이크로 바로 복제가 돼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ember underbar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 멤버 네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로우들도 좀 보이고요. 부서명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데이터가 좀 눈에 띄어서 이 부분들을 원천인 오라클에서 변경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요. 지금 보니까 요 두 개의 로우는 정확하게 멤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에 대해서 선택한 행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의 이름이 솔루션 사업부에서 솔루션 사업 본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솔루션 사업 본부 그리고 직급이 부장에서 뭐 수석 그리고 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커밋을 하면은 총 5건의 변경이 발생을 한 거죠. 2건의 삭제, 딜리트 작업과 3건의 업데이트 작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5건이 변경됐다라는 거를 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리플리케이트에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 적재, 풀 로드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Change Processing, CDC에 대한 로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벌써 모니터링 상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member REP라고 하는 테이블에 업데이트 3건과 딜리트 2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5건의 변경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스노우플레이크에도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리프레시해서 프리뷰해서 보게 되면 아까 있었던 7번, 8번 로우에 있었던 멤버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2건이 삭제가 됐고요. 솔루션 사업부로 돼 있던 3건이 본부, 그 다음에 수석과 이사라고 하는 직급으로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환경이 뭐 온프레미든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리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또 빠르게 데이터 복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몇 번 클릭한 거 말고는 별도의 뭐 코딩이나 스크립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클릭 리플리케이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GT 플러스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도 오시면은요, 리플리케이트 관련된 자료라든지 또 이제 사용하는 가이드와 같은 이제 동영상 자료들도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